새벽 2시, 3시 눈이 번쩍 떠지는 경험 하고 계시나요? 잠들기는 하는데 중간에 깨서 다시 못 자는 것, 이게 바로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수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면의학과 한방내과를 40년간 연구해온 박정우 박사입니다. 서울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5년간 3,000명이 넘는 불면증 환자들을 직접 치료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겪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잠들기는 하는데 새벽 2시나 3시에 꼭 눈이 떠진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린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잔 것 같지 않다. 낮에 졸리고 기운이 없다. 이런 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2025년 현재 5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6명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중간에 깨는 각성 불면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심장, 면역체계 전체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벽에 깨는 진짜 이유 5가지를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병원에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못하는 실전 해결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약 없이 통잠 자는 구체적인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역시 60대 중반 불면증으로 매일 밤 고통받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인 제가 수면제에 의존하며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분만 집중해 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사님은 10년 넘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정확히 새벽 2시 30분, 시계 알람보다 정확하게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셨죠. 그런데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와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낮에는 항상 피곤하고 머리는 무겁고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반가운 마음보다 피곤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던 중 이웃 권유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약을 먹어도 새벽에 깨기 시작했습니다. 용량을 늘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낮에 더 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사님은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건가 봐요. 밤이 무섭습니다. 해가 지면 또 깰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깨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8세 박영호 어르신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등산도 다니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65세 되던 해 갑자기 새벽마다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매일 밤으로 늘어났습니다. 깨는 시간도 일정했습니다. 새벽 3시에서 3시 30분 사이 깨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르신은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 병원에 갔습니다.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모든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으셨어요. 은퇴 후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가족 관계도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마다 깨는 걸까요? 이 의문이 해결되지 않자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잠들 때마다 또 깰까봐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특정 시간에 깬다는 것,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는 것, 낮에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밤이 두렵다는 감정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 호르몬 분비, 자율신경 시스템이 모두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장부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벽 1시에서 3시는 간의 시간, 3시에서 5시는 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는 것은 해당 장기에 문제가 있거나 기능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 이상, 멜라토닌 감소, 교감신경 과항진 등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수면제만 처방합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억누르는 것이죠. 김순자 여사님과 박영호 어르신, 이 두 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분 모두 지금은 약 없이 매일 밤 7시간 이상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새벽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비법을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법 같은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시키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벽에 깨는 진짜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왜 그런 신호를 보내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의 해독 기능 저하입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 시간은 간이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자주 깨신다면 간이 과부하 상태이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약물 대사, 독소 제거, 호르몬 조절 등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특히 수면 중의 간은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활용해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몸은 이상을 감지하고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간 기능 저하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물론이고 기름진 음식, 야식, 스트레스, 약물 복용 등이 모두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간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0세 이정숙 여사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사님은 매일 새벽 2시쯤 깨셨는데 입이 쓰고 목이 건조한 증상이 함께 있었습니다. 간 기능 검사를 해보니 정상 범위였지만 상한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간을 쉬게 하는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 줄이기, 녹색 채소와 과일 늘리기, 이 3가지만 실천했는데 2주 만에 새벽 각성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고 있어야 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간을 돕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강황, 녹차 등이 간 해독에 좋습니다. 반대로 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단백질은 간에 부담을 주니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폐의 산소 공급 문제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신다면 폐와 호흡 기능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이 시간은 폐의 시간입니다. 폐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는 호흡이 느려지고 얕아집니다. 만약 폐 기능이 약하거나 기도에 문제가 있으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뇌는 이것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각성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는 동안 기도가 막혀 호흡이 멈추면 뇌는 긴급 신호를 보내 깨웁니다. 본인은 깬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뇌는 계속 각성과 수면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아침에 입이 바짝 마르거나 두통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9세 최민수 어르신은 매일 새벽 4시쯤 가슴이 답답해서 깨셨습니다. 부인 말씀에 의하면 자는 동안 코를 심하게 골고 가끔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 결과 중등도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양압기 사용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기, 베개 높이 조절하기, 체중 감량하기, 코 호흡 훈련하기, 이 4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코 호흡 훈련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낮 동안 의식적으로 코로만 숨 쉬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2주쯤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코로 숨 쉬면 산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뇌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코털이 공기를 걸러주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줍니다. 입으로 숨 쉬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호흡법입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의 수면 무호흡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새벽 각성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폐 건강을 위해서는 심호흡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씩 깊고 천천히 숨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코로 5초 동안 들이쉬고 입으로 10초 동안 내쉽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폐활량을 늘리고 횡격막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면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3번째 이유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의 경우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수면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코르티솔, 멜라토닌 등 여러 호르몬이 수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지면 수면 리듬도 깨집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아침에 높고 밤에 낮아집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밤에도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됩니다. 이것이 각성을 유발합니다. 새벽에 깨서 불안하거나 초조한 느낌이 든다면 코르티솔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어두워지면 분비되어 졸음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65세 정미경 여사님은 폐경 후 수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열이 올라 땀을 흘리며 깨는 일이 잦았습니다. 안면 홍조와 함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이었습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을 고려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어 자연 요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을 권했습니다. 콩, 두부, 석류, 아마씨 등을 매일 섭취하셨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으로 호르몬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요가와 명상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가는 신체 균형과 함께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을 높입니다. 6주 후 여사님의 안면 홍조가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도 한 달에 몇 번으로 줄었습니다.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생체 리듬을 깨뜨리고 호르몬 분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모든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명상, 요가, 산책,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4번째 이유는 혈당 조절 실패입니다. 밤사이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몸은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가내서 포도당을 방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각성이 일어나 눈이 떠집니다. 특히 저녁을 거르거나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혈당이 너무 높아도 문제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밤사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립니다. 이것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또한 고혈당은 소변량을 늘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듭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것도 결국 혈당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 사시는 71세 김태호 어르신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어 밤에 2, 3번씩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깨고 나면 목이 마르고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저녁 식사에 탄수화물 비율을 조절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적절히 포함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식후 운동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드시게 했습니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한 달 후 어르신의 야간 빈뇨가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혈당 안정을 위해서는 식사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저녁은 늦어도 7시 전에 마치세요. 잠들기 3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끝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장에 있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되 영양소 균형을 맞추세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나중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됩니다. 현미밥에 생선이나 두부, 채소를 곁들인 식사가 좋습니다.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은 피하세요. 이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5번째 이유는 자율신경의 불균형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교감신경은 긴장과 활동을 담당하고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회복을 담당합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우세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 불안, 과로 등으로 이 균형이 깨지면 밤에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몸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어 완전히 쉴 수 없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쉽게 깹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불안감이 든다면 자율신경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광주시에 사시는 67세 한영희 여사님은 평생 완벽주의자로 사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면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셨죠. 은퇴 후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항상 무언가 걱정하고 긴장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밤에 누워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걱정했습니다. 잠들어도 얕은 잠이라 작은 소리에도 깼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이완 훈련을 권했습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 복식 호흡, 명상 등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끼셨지만 꾸준히 하시자 변화가 왔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점진적 근육 이완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 다리, 배, 가슴, 팔, 어깨, 얼굴 순서로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풀어줍니다. 5초 동안 힘을 주고 10초 동안 이완합니다. 이것을 각 부위마다 반복합니다. 전신의 긴장이 풀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잠들기 전 10분만 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자율신경 균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을 하루 30분 이상 하세요. 운동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단, 저녁 늦게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이전에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깨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간 기능, 저하, 폐의 산소 공급 문제, 호르몬 불균형, 혈당 조절 실패, 자율신경 불균형.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아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황금 수면 시간대 지키기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이 4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수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가 재생됩니다. 간도 이 시간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김순자 여사님께 제가 처음 강조한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무조건 밤 10시에는 침대에 누우세요. 여사님은 처음에 어차피 잠이 안 오는데 일찍 누워서 뭐 하나 싶으셨대요. 하지만 제가 설득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만 있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고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됩니다. 여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침대에 누운 지 30분 안에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1시간 이상 걸렸는데 말이죠. 황금 수면 시간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녁 루틴이 중요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밝은 불빛을 피하세요. 특히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TV,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을 보지 마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조명도 어둡게 하세요. 노란빛의 은은한 조명이 좋습니다. 이런 환경이 몸에게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 비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통합의학 전문의 앤드루 웨일 박사가 개발한 호흡법입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4회 반복합니다. 단 2분이면 됩니다.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즉시 활성화시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도 효과적입니다. 박영호 어르신께 이 호흡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들 때 사용하시라고 했죠.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숨쉬기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 하셨죠. 하지만 직접 해보시고 놀라셨습니다. 3, 4회 반복하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졸음이 왔습니다. 그 후로 새벽에 깰 때마다 이 호흡법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5분 안에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율신경 기능입니다. 호흡을 조절하면 신경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빠르고 얕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호흡만 바꿔도 몸의 상태가 바뀝니다. 낮 동안에도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잠시 멈추고 깊게 숨 쉬세요. 세 번째 비법은 발 마사지와 족욕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발바닥에는 전신과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발을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잠들기 전 족욕은 수면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천이 올라갑니다. 족욕 후 발을 꺼내면 천이 내려갑니다. 이 천 변화가 수면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족욕을 하면 잠드는 시간이 30% 단축되고 수면의 질이 50% 개선된다고 합니다. 족욕 방법은 간단합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습니다. 발목까지 잠길 정도면 됩니다. 여기에 천일염 한 줌과 라벤더 오일 몇 방울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15분 정도 발을 담그고 있으세요. 이때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족욕 후에는 발을 잘 닦고 보습 크림을 바르세요. 양말을 신으면 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수면 의식이 됩니다.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족욕을 권합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대전시에 사시는 73세 송미란 여사님은 평생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발이 차가워 양말을 벗지 못하셨죠. 밤에도 발이 차가워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족욕을 권했더니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시고는 매일 하게 되셨습니다. 족욕 후에는 발이 따뜻해지고 온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족욕과 함께 발 마사지도 하세요. 발바닥 중앙에는 용천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을 꾹꾹 눌러주면 신장 기능이 좋아지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또한 발가락을 하나씩 잡고 돌려주세요. 발목도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전신의 긴장이 풀립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 부탁해도 좋습니다. 서로 발 마사지를 해주는 시간은 스킨십이 되어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비법은 수면 환경 최적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수면 환경이 나쁘면 소용없습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TV, 컴퓨터, 업무 서류 등은 치우세요. 침실을 보면 뇌가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방해합니다.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18일 20도입니다. 시원한 편이 좋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습도는 50열 60%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답답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세요. 빛도 완전히 차단하세요. 작은 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전자기기에 LED 불빛도 가리세요. 완전한 어둠이 최고의 수면 환경입니다. 소음도 최소화하세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을 틀어도 좋습니다. 침대와 베개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좋지 않습니다.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개 높이도 적절해야 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코골이가 심해집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귀에서 어깨까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좋습니다. 10년 이상 사용한 매트리스와 베개는 교체를 고려하세요. 침구류는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세요. 다섯 번째 비법은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웃음,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 생각을 몰아냅니다. 불안과 걱정 대신 평온함과 만족감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감사일기가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울산시에 사시는 66세 윤석진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하셨죠. 밤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끝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감사일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겨우 3가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좋은 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 후 어르신의 수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사일기가 하루의 마무리 의식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일기는 뇌를 재배선합니다. 부정에 집중하던 뇌를 긍정에 집중하도록 바꿉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뇌의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더 행복하고 평온한 뇌가 됩니다. 이런 뇌는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당연히 수면도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공책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 밤 단 5분만 투자하세요. 이제 실제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순자 여사님과 박영호 어르신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5가지 비법으로 수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천안시에 사시는 70세 오경숙 여사님은 5년간 매일 새벽 3시에 깨셨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사님은 점점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가셨습니다. 제게 오셨을 때 여사님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상담해보니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간 기능이 약간 저하되어 있었고 혈당 조절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만성 스트레스로 자율신경이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가볍게, 매일 족욕과 478 호흡법 실천, 낮에 30분 햇빛 산책, 감사 일기 쓰기, 이 5가지를 꼭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여사님은 처음 2주간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3주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각성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깨어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일주일에 3번 4일은 새벽에 깨지 않고 잤습니다. 2달 후에는 거의 매일 밤 통잠을 잤습니다. 여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전주시에 사시는 75세 장동혁 어르신의 경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러 활동을 하시며 바쁘게 지내셨죠. 그런데 72세부터 갑자기 수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깨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낮에 피곤해서 활동을 줄였습니다. 그러자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께 폐기능 검사를 해보니 약간의 폐활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오랜 흡연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코로 숨 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입으로 호흡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면 중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심호흡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루 3번 10분씩 복식 호흡을 하시게 했습니다. 또한 낮 동안 의식적으로 코로만 숨 쉬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478 호흡법과 함께 점진적 근육 이완법을 하셨습니다. 족욕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3주 후 어르신의 수면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각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폐활량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달 반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산악회에도 나가시고 봉사활동도 재개하셨습니다.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둘째, 종합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셋째,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최소 2-3주는 참을성 있게 계속했습니다. 넷째, 생활 전반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잠만 잘 자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오래되어서, 심해서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제가 만난 최고령 환자는 85세였습니다. 그분도 수면을 되찾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실천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평가해 볼 수 있는 10초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테스트로 자신의 수면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나요? 예라면 1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 밤에 2회 이상 깨나요? 예라면 1점입니다. 세 번째 질문, 깬 후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나요? 예라면 1점입니다. 네 번째 질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나요? 예라면 1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낮에 졸림이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나요? 예라면 1점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나요? 예라면 1점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 짜증이나 우울감이 늘었나요? 예라면 1점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 수면제나 수면 보조제를 사용하고 있나요? 예라면 1점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무호흡이 있다는 말을 들었나요? 예라면 1점입니다. 열 번째 질문, 이런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나요? 예라면 1점입니다. 자, 점수를 세어보세요. 0.2점이면 정상입니다. 수면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세요. 35점이면 경증 수면 장애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비법을 실천하세요.
68점이면 중등도 수면 장애입니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세요. 92점이면 중증 수면 장애입니다.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수면 다원 검사나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점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높게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알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인식했으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낮게 나왔다고 방심하지도 마세요. 수면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건강의 기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께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프린트해서 침실에 붙여두세요. 매일 밤 확인하면서 실천하세요. 잠들기 3시간 전 저녁 식사를 마친다.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단백질과 채소 중심, 술과 카페인은 피한다. 잠들기 2시간 전 모든 전자기기를 끈다. TV, 스마트폰, 컴퓨터, 조명을 어둡게 한다.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잠들기 1시간 전 족욕 15분, 따뜻한 물에 소금 한 줌, 발 마사지 5분, 용천 혈자리 지압. 잠들기 30분 전 침실 온도를 18실 20도로 암막 커튼으로 빛 차단. 478 호흡법 3회. 점진적 근육 이완법, 감사 일기 3가지 적기. 잠들기 직전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기. 양말 신기, 베개와 이불 정돈, 눈 감고 복식 호흡, 평온한 장면 상상하기. 이것을 매일 반복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습관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때쯤이면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낮 동안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다. 최소 10분 이상. 아침 식사를 꼭 한다.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로. 오전 중 30분 이상 야외 활동,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햇빛을 충분히 받는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 중지, 커피, 녹차, 콜라, 초콜릿. 저녁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가벼운 산책은 좋다. 이런 낮 습관이 밤 수면을 만듭니다. 또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오후 3시 이전에 침대가 아닌 소파나 의자에서. 침대는 오직 잠잘 때만 사용. 침대에서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지 않기. 새벽에 깨도 시계를 보지 않기. 시간을 확인하면 더 깨어난다. 3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기. 침실을 나가 조용한 활동. 다시 졸리면 돌아와서 눕기.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 수면 위생이 좋아집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수면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나나,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 멜라토닌 생성 돕는다. 우유, 따뜻한 우유 한 잔. 트립토판과 칼슘. 마음을 진정시킨다. 호두, 오메가3와 멜라토닌. 하루 한 줌. 키위, 세로토닌 증가. 잠들기 1시간 전 2개. 상추, 락투신 성분. 진정 효과. 저녁 샐러드로. 대추, 한방에서 불면 치료에 사용. 대추차 한 잔. 이런 음식들을 저녁 식사나 간식으로 드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카페인 음료. 커피는 물론 녹차, 콜라, 에너지 음료, 알코올. 잠은 오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새벽 각성 유발. 맵고 자극적인 음식, 속쓰림과 소화불량. 기름진 음식, 소화의 부담, 위식도 역류. 단 음식, 혈당 급등락, 수면 방해. 과식, 배부르면 잠이 오지 않는다. 저녁은 항상 가볍게 먹으세요. 보충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 하루 30.3번빌리니레롱.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여유손 영미심방계로 잠들기 1시간 전. 글리신, 아미노산의 일종, 수면의 질 개선. 산기리, 태아닌, 녹차 성분, 불안 감소. 200mg. 발레리안, 허브, 진정 효과. 400큐빅 lum비쿠비디커르게로. 이런 보충제들은 자연적이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50% 이상 개선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강도가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오후 운동이 좋다. 저녁 늦게는 피한다.
유산소 운동 30분, 걷기, 수영, 자전거. 근력 운동 20분, 가벼운 웨이트, 밴드 운동. 스트레칭 10분, 전신을 부드럽게. 요가나 태극권, 몸과 마음을 함께 이완.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하세요. 명상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은 뇌파를 바꿉니다. 각성 상태의 베타파에서 이완 상태의 알파파와 세타파로 전환시킵니다. 이것이 깊은 수면을 준비합니다. 간단한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등을 곧게 눈을 감는다. 호흡에 집중, 들숨 날숨을 관찰.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낸다. 10분간 지속, 타이머 설정. 매일 같은 시간에 습관 만들기. 처음에는 잡념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명상의 일부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수면의 최대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걱정 시간 정하기. 하루 15분만 걱정하기. 그 외 시간에는 미루기. 문제 해결 노트. 걱정되는 일을 적고 해결책도 함께 적기. 긍정 확언.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유머와 웃음. 코미디 프로그램. 재미있는 책. 사회적 연결. 가족, 친구와 시간 보내기. 이런 방법들로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수면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해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좋아지길 기대하지 마세요. 최소 3, 4주는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정상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 한 달 후를 기대하세요. 분명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는 이유와 통잠 자는 5가지 비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밤 10시에 침대에 눕고 족욕하고 478 호흡하고 감사일기 쓰세요. 이것만 해도 수면이 달라집니다.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행복해야 삶이 의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좋은 잠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통잠 자시길 바랍니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김순자 여사님처럼, 박영호 어르신처럼, 오경숙 여사님처럼, 장동혁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고생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말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필요하면 전문가를 만나세요. 수면 장애는 혼자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또한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약은 임시방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하세요. 꾸준함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 서로 돕고 격려하며 건강한 수면을 되찾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낮 졸음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에 졸린 것도 수면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실전 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 밤 꼭 푹 주무세요. 새벽까지 깨지 말고 통잠 자세요.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잘 주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